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11월 9일 토요일 아침인데요. 목샘의 인문학TV 356회 시작합니다. 지난번에는 중국 한나라의 1등 공신 한신 장군의 일생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1등 공신 장량, 즉 장자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장자방 하면 꾀주머니, 책사, 전략가라는 뜻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수양대군이 한명회라는 인물을 일러 말하기를 한명회는 나의 장자방이다 라고 한 것처럼 말입니다. 유방이 한나라를 건국하고 대부분의 공신들은 소위 팽을 당했는데요. 장자방만큼은 화를 면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지지지지입니다. 좀 말이 웃기기도 하고 재밌죠? 먼저 이 말을 알아보고 장자방의 생애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알지 그칠지 지지지지입니다. 이 말은 그침을 알아 그칠 때 그친다는 말입니다. 지지는 알지와 그칠지의 지지는 노자의 도덕경 44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침을 알면 위태롭지 않으며 오래갈 수가 있다. 지족, 불욕, 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지지, 불태, 그침을 알면 위태롭지 않으며 가히 장군이라 오래갈 수가 있느니라. 자, 이 말을, 이 고사성어를 소개하는 이유를 다음에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장자방은 누구인가? 유방이나 소하, 한신 같은 한삼걸레 다른 인물들이 별 볼 일 없는 평민 출신인 것에 비해서 장량은 한나라의 귀족 가문 출신으로 한나라 최고의 명문 귀족이었습니다. 장량의 할아버지 장계진은 3명의 왕 밑에서 상국을 지냈고 아버지 장평은 2명의 왕 아래서 상국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BC 230년 압도적인 기세를 타고 있던 진나라의 군사력에 장량의 조국 한나라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조국을 멸망시킨 진시 황제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는 장량은 큰 일을 벌이고 맙니다. 자, 어떤 큰 일을 벌였는지 다음에 이어집니다. 진시황 암살 작전. 유력한 가문 출신이었던 장량이었기에 조국이 진나라에 의해 멸망하자 복수심에 불타 전 재산을 털어 유능한 자객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즉 킬러를 구하러 다닌 것입니다. 목적은 원수 진나라의 수계 진시황을 암살하려는 것입니다. 장량은 이후 동쪽으로 여행하다가 창해군이라는 사람을 만났고 그에게 한 명의 역사를 소개받게 되었으니 그가 바로 창해 역사입니다. 장량은 그를 위해 무려 120근이나 되는 철퇴를 만들어 주었고 진시황이 동쪽으로 순수하러 나오는 시기를 노려 마침내 지금의 하남성 원양현 동남쪽인 방랑사라는 지역에서 황제를 저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뒤따르던 부고를 잘못 공격했기 때문에 진시황은 목숨을 건졌고 암살 미수에 대노하여 천하에 대수색령을 내리고 자객이라고 의심가는 인물들은 어김없이 잡아들이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장량은 이름과 성을 모두 바꾸고 합이라는 땅으로 들어가서 소동이 가라앉을 때까지 몸을 감추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황석공을 만나 태공병법을 얻다. 자, 장량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장량은 이름과 성을 바꾸고 합의로 도망을 쳤다고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물가에 다리 위를 논일고 있었는데 노인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오더니 느닷없이 신발을 벗어 다리 아래로 던지면서 하는 말이 젊은이 내려가서 내 신발 좀 가져오게. 황당해진 장량은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노인인지라 억지로 참고 내려가 신발을 주워와서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가져왔으면 신겨줘봐 라며 발을 내밀었는데 장량은 예의 바르게 윗몸을 꼿꼿이 세우고 무릎을 꿇고 신발을 신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노인은 웃으면서
자리를 떠났는데, 자, 이에 충격을 먹은 장량은 떠나는 노인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노인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젊은이가 가르칠만 하군. 닷새 후 새벽에 여기서 다시 만나세. 이에 장량은 당황했지만 무릎을 꿇고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장량은 약속대로 닷새 후 아침에 다리로 가봤지만 이미 기다리고 있던 노인에게 지각이라며 욕만 된통 얻어먹게 됐습니다. 다시 닷새 후에 보자는 말에 장량은 새벽부터 일찍 다리로 갔으나 이번에도 미리 기다리고 있던 노인에게 욕만 얻어먹었습니다. 노인은 또 닷새 후에 보자는 말을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오기가 생긴 장량은 닷새 후, 아니 나흘 후 해가 저물자 다리로 가서 밤을 샐 각오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장량이 기다린 지 얼마 안 되어 노인은 곧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인은 장량을 크게 칭찬하며 책 한 권을 건네주었습니다. 하는 말이 이 책을 읽으면 제왕의 스승이 될 것이다. 10년 후에는 뜻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13년 후 젊은이는 나를 제북의 곡성산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 곡성산 밑에 노란 돌이 하나 보일 것이니 그 돌이 바로 나다. 그런 말을 남긴 노인은 호련히 사라졌고 두 번 다시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윽고 날이 밝아 책의 이름을 보니 태공병법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장량은 기이한 일이라고 여기면서 이 책을 열심히 보면서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번 장량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유방과의 만남입니다. 장량의 도움을 받아 천하를 통일한 후 유방이 장량을 평가해 이르기를 군중 장막안에서 계책을 내어 천리밖에 승부를 결정지었다. 이것은 모두 장자방의 공이다. 장자방으로 하여금 제나라 땅 3만 호를 스스로 골라 봉을 받게 하라. 봉을 갖게 하라 하고 했지만 장량은 사형하면서 제가 폐하를 만나는 것은 하늘이 그렇게 배려해 준 것이며 또 폐하는 저의 계책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룬 공이 아니라 폐하의 배려로 인한 일인데 어찌 감히 3만 호를 받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며 장량과 유방이 만났던 지방의 작은 땅을 기념으로 갖겠다고 사용했습니다. 이후 장량은 장각에, 지금의 장각이라는 땅에서 여생을 보내며 살았다고 합니다. 다른 공신들은 대부분 죽임을 당했는데 장량만큼은 모든 것을 사용함으로 해서 만족함을 알고 그침을 알아서 일생을 잘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심보감의 한 구절을 인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족상족이면 종신무력하고 지지상지면 종신무친이라. 지족상족 넉넉함을 알아 늘 만족하면 종신무력 종신토록 욕되지 아니하고 지지상지 그칠 줄 알아 늘 그치면 종신무친이라 종신토록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니라. 감사합니다.